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들이 수조 원짜리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우리 유통업체,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이성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중국 알리와 테무죠. 요즘 그렇죠. 돌풍이 엄청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아시다시피 싸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한 초저가 제품에 대한 관심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중국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알리는 한국 진출 6년 만에 이용자 800만 명을 넘어섰고요. 1년이 채 안 된 테무도 500만 명 넘는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플랫폼 거래액을 중국에서 출발하는 직구 구매액으로 추산을 해보면 최대 3조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그 자체가 위협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성장 속도죠. 네. 자, 정밀한 기술이 필요 없는 액세서리, 생활용품 이것들의 가격을 보면 국내 온라인 가격보다 반값에 가까운 로 파는 그런 제품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품질은요. 한 번 쓰고 버려야 한다. 이런 혹평을 받는 수준의 제품도 자주 눈에 띄지만 구매 상품 일부만 써도 이득이다. 이런 계산을 하거나 시험 삼아 써보니 기대보다 괜찮다. 이런 이용자들을 확보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많이 쓰죠? 네. 이제는 미국까지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테무는 2022년 8월에 미국에 진출을 해서 2년 만에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속칭 그 1달러 샵이라고들 불리는 저가 제품 유통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존재감이 확실해졌고요. 땅이 넓은 미국에서 물류센터를 갖지 못한 이 태생적 약점을 월등히 값이 싼 중국산 제품으로 상쇄하려는 시도가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지난해 17억 달러를 쏟아부은 공격적 마케팅의 덕을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슈퍼볼 광고를 해서 주목받은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문 한 건에 10,000원씩 손해를 본다 할 정도로 수익성은 형편이 없었지만 수십조 원 현금 자산을 가진 중국 본토의 모기업 자금력을 감안하면 이건 계산된 손실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잠재적 경제자로 여기고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좀 비슷한 경계령을 내렸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앞서 나선 업체는 온라인 업계 1위인 쿠팡인데요. 네. 물류센터 확보에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앞서 물류센터에 1조 5천억 원 투자하겠다는 중국계 알리의 계획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알리는 이런 쿠팡 계획 나온 지 불과 2-3시간 만에 입점업체 수수료 없애는 정책을 연장하겠다는 발표로 다시 맞받았습니다. 네. 풍부한 자금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이 막대한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이 시점에 국내 유통 기업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창사 이래 30년 만에 첫 적자를 본 이마트, 또 몇 년째 적자 누적된 11번가 잇따라 명예퇴직, 감원을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이 정도면은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중국계 플랫폼에서 파는 제품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우리 제조, 수입, 판매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지금 팔리는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제품을 파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상들부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저가 공세에 밀린 국내 제조업체 상당수가 조만간 생존 기반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이제 막대하게 풀리고 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에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개인이 국경 넘어 제품을 사오는 직접 사오는 그런 형식이라서 수입 절차를 밟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 안전성 문제가 새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성분의 중국산 농약이 반입 사용돼서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직구로 구입한 유아용품, 생활 소비재들은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이걸 구별할 방법이 좀 없게 되는 거죠. 150달러 이하의 물건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이 관세 규정도 직구 규모가 커지면서는 절대 관과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대응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요. 중국 상거래 업체들의 시장 침투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의회나 정부가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소비자들의 안전, 이게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소상공인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도 신속한 대응에 나선 배경입니다. 우리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산업부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는데
어떤 방안을 내놓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